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전부인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바둑이네요. 화점하고 이제 소목, 화점하고 소목. 네, 뭐 무난한 진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먼저 굳히고 시작하는 것도 많이 두는데 요즘은 이렇게 또 바로 걸쳐가는 거, 예, 또 바로 이렇게 삼삼 파는 거 뭐 다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석은 뭐 어떤 정형화된 어떤 패턴보다는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자유스럽게 선택을 해서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포석 영역은 그만큼 이게 뭐랄까 자유로운 발상,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떤 그 꼭 이렇게만 둬야 된다 하는 뭐 어떤 그런 것은 없고,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뭐 손 빼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뭐 중국식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거의 이렇게 굳히고 먼저 많이 뒀거든요. 그리고 이 굳혀도 소목 쪽에 굳히지 화점 쪽에 굳히는 것은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두어질 정도로 이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니까 포석은 그만큼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게 기력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이제 무난하게 받은 거고요. 이렇게 굳자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복잡한 정석을 피하자 하는 그런 뜻이죠. 발랐고. 근데 흙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요거요? 네. 보통 1, 2, 2전이니까 이제 요게 맞거든요. 맞는데 요렇게 해놓고 보면 또 2립 3전인데 2립 2전을 했으니까 약간 좁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해석이 되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대신에 1립 2전이면 안정적이지만 1립 3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 급소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야죠. 처음부터 내들이 백이 있으니까 협공라는 어떻습니까? 이걸로요? 네.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협공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내돌이 있기 때문에 협공하는 거. 당연히, 맞죠. 이론적으로 당연히, 내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협공에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이 장면에서 흑 백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정석을 피하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이게 뭐랄까 쉽게 가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힘을 좀 발휘하자.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협공을 하면 이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복잡한 정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없는데요. 예, 내돌이 있으니까. 예, 있을 때에도 협공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굳자나 날일자로 받는 것을 월등히 많이 두고 있죠. 예,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돌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돌이 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협공을 해서 이쪽을 키운다. 뭐 이거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에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씌워갖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끊어오면 이게 이제 아주
프로들도 머리를 무지하게 아파하는 복잡한 정석이고요. 또 아직까지도 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건 뭐 하수 입장에서는 지뢰밭이 되는 거고요. 프로들도 이런 부분은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간이 많은 시합 같으면 과감하게 두지만 시합이 짧은 시간들, 이렇게 TV 바둑이나 이렇게 시간이 짧은 것은 한 수만 삐끗하면 외운 것을 조금만 달래서 잘못 두면 바로 초반에 승부가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전에서는 피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정석은 요거예요. 여기로 붙이고 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바꿔치기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두어졌던 정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와 끊으면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들 머릿속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 이제 서로 편하죠. 이거는 뭐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인공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두는 수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수법이에요.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끊는 것은 종종 있었어요. 끊는 수법은 요 막는 것은 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보고 이런 형태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걸 잡았기 때문에 흙의 실리가 괜찮죠. 전체적으로 좀 배석 관계로 보면 백도 이쪽에 돌이 있어서 들 수는 있어요. 이런 정도였는데 인공은 이렇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한 대 치고 요 수순이 아주 절묘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는 수, 이렇게 두는 수 등등이 최근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수법이고요. 이렇게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법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이거는 저희도 사실은 불안하죠. 이건 막상.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연배가 되면 저보다 이제 자식벌 되는 더 어린 이제 기사하고 두면 이거 나오면은 이거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둘 거거든요. 내가 끊으면은 이렇게 앉아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력 차이에서 저희하고 걔네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암기력의 영역이에요. 인공지능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엄청난 변화를 누가 더 암기를 많이 하고 있냐. 이건데 암기력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도 그런 고민을 예측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둬서 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석 관계상.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불안하면 이렇게 많이 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전하고 그렇게 받는 게 좋겠네. 예. 그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그거가 날짜고 그거. 요거하고 예전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선이니까요. 프로도 그렇게 떠대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거 굉장히 많이 둬요. 많이 두는 이유가
요거는 필연적으로 여기 붙였을 때 이 변화가 시끄러워요. 예, 이 변화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기를 찔러 놓을게요. 하고 이렇게 되면 요게 이렇게 기어 나가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여기를 돌리고 요 한 점을 잡아서 오히려 백이 대득을 본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뺏기게 된다. 길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만만치가 않아요. 밭전자라서 째인다든지 뭐 등등 기분 나쁜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백이 당장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붙여서 뭔가 응수를 물어봤을 때 변화가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붙이는 걸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둬요. 붙이는 걸 아예 못하게. 그러면 요거는 장점만 있냐? 그건 또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이거는 위에서 눌러갔을 때 상대의 세력을 키워준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모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있는데 이제 편하기로는 요거 편하시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는 나가서 끊으면 돼요. 이쪽으로 하면 일로 끊고 일로 하면 일로 나가 뚫으면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일로 가면 되고 여기로 오면 요거 해놓고 끊고 싸워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무방하다 이렇게 실리가 10집 작별하고 선수 여기 끊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눌려서 세력을 줄 수 있는 단점은 있는 대신에 요 붙여서의 변화가 없다는 이런 장점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밀고 뛰고 어때요? 요거요. 이것도 많이 두어요. 많이 두는데 보통 하나 밀 때마다 요 교환이 이제 3선과 4선의 교환이잖아요. 실리로는 물론 흙이 득이지만 요것이 오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돌이 조금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득이에요. 이쪽 붙이는 맛도 없어지고 이쪽에서는 득이지만 이쪽의 싸움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못 둔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무지하게 이제 이 자리를 오고 싶은 거예요. 예, 너무 지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해주고 가시면 돼요. 예. 요거는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손을 빼도 살아있는데 요거는 이제 손 빼면은 수가 나요. 손 빼면 폐 비슷한 모양이 되거든요. 못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밀어놓고 간다.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둔다면 이렇게 나를자를 두죠. 이렇게 있을 때는 밀어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를자로 해서 공격을 하시는 게 하나요. 무조건 늘려놔야 돼요. 백이요? 백은 이제 여기서 고민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바로 나와
끊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키면 결국 이렇게 또 지키는 모양이 되거든요. 결국 여기는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수순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봉쇄를 한다. 이런 작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아마 초반에는 바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실리를 좋아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수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곳이나 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늘어서 조금 피곤해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호구를 쳤어요. 호구를 쳤는데 요수는 이렇게 미는 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밀어가는 요 자리가 급소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자리가 사부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